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심각하고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도 떠났다, 노동계도 떠났다, 중도도 떠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지율 관련된 보도는 하긴 했지만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유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데드 크로스를 지나면서 거의 진짜 사망일보 직전에 가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정권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리얼미터도 매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한국갤럽도 발표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매주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최고도로 이제 성숙되어 있고, 그만큼 정부에 대해서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라, 이런 이제 압박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하게 100% 이렇게 수용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대세의 흐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이번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도 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5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51.6%, 긍정적인 평가가 43.8%예요. 그래서 거의 한 8%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미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차 범위를 이제 훨씬 초월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특징적인 점은 금방 내 이제 지적했듯이 현 정부의 핵심 그런 지지계층, 말하자면 집도기층에서도 내부 반란이 일어났어요. 네. 뭐냐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노조의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주말마다 막 집회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드디어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지지율이 39.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 전주에 비해서 무려 8.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빠진 데가 이제 어디냐면 중도층에서 빠졌어요. 중도층에서. 사실 중도층이 만약에 보수당이 잘하면 보수당 쪽으로 가고, 또 이 민주당이 잘하면은 민주당 쪽으로 가는, 그야말로 중도층이잖아요. 그렇죠. 가변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어차피 핵심 보수, 핵심 진보는 잘 안 움직여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우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다른데, 중도층은 전주에 비해서 무려 11.3%가 빠져가지고요. 3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40% 밑으로 떨어진 거죠.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도층에서도 빨간불, 노동계도 빨간불,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은 그동안에 70, 80%의 아주 고공 지지율, 호남하면 민주당이 아주 핵심의 핵심 지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에서도 전주에 비해서 한 주 사이에 무려 5.3%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겨우 간신히 60% 유지하고 있어요. 60.2%. 결국 민주당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을 지키고 있는 게 노동계, 중도, 그리고 좌파 세력, 호남인데, 이게 하나하나 이제 다 떠나고 있으니까 정권이 붕괴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맨 먼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데가 PK, TK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면 PK, TK는 보수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예측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1주, 2주, 3주 전에는 이영자 해가지고 그렇죠. 20대 빠졌죠. 그다음에 영남 지역 빠졌죠. 자영업자들 빠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디가 빠졌습니까? 중도층 빠졌죠. 그다음에 노동계층 빠졌죠. 경기 인천에서도 빠졌어요. 39.7%로 경기 인천도 10.5%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호남 빼놓고는 전부 40대 40% 밑으로 빠진 거예요. 호남이 이제 떠나면 문재인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정평가가 51.6%인데 호남이 그래도 60% 유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4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긍정치율이 43.8%인데 3.8%만 빠지면 40% 밑에잖아요. 네. 그냥 호남 빼놓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40% 밑으로 빠지고 있다. 위험 신호가 왔다고 보고 강력히 적극적으로 이런 민심의 흐름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게 뭐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언론조사,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그 조사 추이를 이제 발표했구만요. 보니까 네. 뭐라고 돼 있냐면 공항 갑질이 있었는데 이게 24일 날 공항 갑질이 있었답니다. 24일 날 하루에 얼마가 빠지냐면 48.4%에서 45.7%로 이렇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항 갑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잖아요. 심각했죠. 그 공항 갑질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본인이 당이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요것이 네. 26일 날 있었는데 이날 또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본인들이 여당 측에서 해명하고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 볼 때는 정부가 경제 안보 정책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큰 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숲이 잘 되려면 나무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잘 키우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퍼지면 첫째, 진실하게 대응하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옆에다 살 붙여갖고 헷갈리게 못 믿게 의혹만 더 커지게 대응하면 안 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즉각 시인하라. 즉각 시인. 네.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말하자면 더 다가가는 지금까지 고공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취한 데 반대가 뭐예요? 심각하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더 늦으면 뭐 정권은 정권 나름대로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일 상처가 크고 피해를 입는 거는 국민이에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 제일 힘들죠. 국민이 제일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국가 정책이 누구한테 뭐 외국 국민들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지지율 빠지는 걸로 지금 다 봤잖아요. 1년 반 결과. 네. 지금 이제 시험도 다 본 거예요. 시험 중간 성적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 5년이니까 지금 3년째 들어가잖아요. 중간 성적 이렇게 되면 밤새워서 공부해야 돼요. 밤새워서. 거의 뭐 지금 초반에 기대치만 가지고 남북대화만 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렸는데 그거로 이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북대화에서 저희가 통일이 왔습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북핵이 폐기됐습니까? 생화학 무기가 없어졌습니까? 뭐 북한의 군인 지금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북한의 인권 개선이 됐습니까? 뭐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서로 화해 모드로 간다고 하지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고 괜히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경제만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지금 국내 문제적으로도 말씀하신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날 많이 맞았대요. 26일 날. 그날 압수수색한다. 아. 김태우 수사관 깔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마다 전부 50% 이상이잖아요. 반대가. 그리고 찬성이 40% 조금 넘잖아요. 이렇게 돌아선 것이 경제에 대한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만과 이런 그 고통이 많이 따르는 데 대해서 실망,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질른 거예요. 두 개가. 그만큼 이 사건 둘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민심이 뭐냐면 떠나고 있다. 이걸 말하자면 빨간 경고등이 둔 거예요. 지금 노란 경고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빼면 다 4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40% 미만이면 빨간 걸로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걸 노란불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만 보더라도 내년에 세계 경제가 지금 일본 빼놓고는 싹 다 빠진다는 거예요. 네. 일본 빼놓고는. 그리고 안보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꼼짝달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김정은이가 금방 돌아서겠습니까? 아, 잘 안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없어요.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탈출구가. 지금 저 트럼프는 지금 우리 한국에다 대고 방위비 더 내놓으라고. 지금 이라크 가서도 금전적으로 더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것은 때로는 금전적 대가를 뜻한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호구. 영어로 서커스. 예? 호구가 아니다. 우리를 호구로 보지 말라. 아예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위비 해결을 대통령이 적극이다.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방부 못 하잖아요. 어차피 협상은 외교부가 해요. 외교부 방위비 협상 대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10번 협상시켰는데 못 하면 누가 나서야 돼요? 외교는 대통령이 나서잖아요. 총리가 안 나서잖아요. 트럼프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방위비 협상 빨리. 트럼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조금 인상시켜줄 거. 화끈하게 5%가 됐든 6%가 됐든 빨리 인상시켜갖고 대한방위공약을 철저히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동차 FTA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럼 자동차 관세 빨리 해결하고 이래서 이거 자동차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이 방위비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인데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제
각계 부처의 실무자들, 장관들한테 맡겨서는 정부 지지율만 자꾸 빠진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거는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G20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 하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내막을 이제 국민들한테 좀 공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말하자면 미국도 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이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이요, 트럼프요,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요만큼 이 과부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든가 해야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동차까지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기댈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차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죠. 답답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그냥 제가 무슨 혼쭐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새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새해에도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제발 좀 잘 돼서 다음 새해에는 10만 이상 가는 그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또 연말에는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연말에 며칠 안 남았지만 꾸준히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올해 또 서초 갑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또 재신임 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막 달려서 또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좀 하는데 견인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가장 좋은 대책은 이 독주하는 정부를 막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 기필코 자유한국당이 승리해서 견제를 확실히 하고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